정치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수 나훈아와 조용필을 넣고 나훈아가 오르냐 조용필이 오르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행사가 둘로 쪼개진 부분 논란이 이제 가수 나훈아와 조용필 논쟁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쪽입니다. 총선 백서가 다 만들어졌는데 이걸 채택할 것이냐 채택하지 않을 것이냐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총선 백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발표를 했던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받겠다라고 해서 이걸 한동훈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여기에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국민들의 상식은 정치권 인사,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이재명이든 누구든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도태되어야 하고 필요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거가 되면 신을 국민들의 삶을 위한 도구로 써달라고 합니다. 정치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율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는 쪽이 승리합니다. 정치는 권력을 놓고 다투는 게임입니다. 경쟁이죠.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승리해야 합니다. 지는 정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유권자가 어느 정치인을 지지할 때는 또 표를 줄 때는 승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져버리는 정치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지는 정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유난 케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케미 지금은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관계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통령으로서 당대표로서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도 국민들 당원들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국민들 당원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거기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따르지 않겠다 고집을 부리는 쪽은 망하는 겁니다. 도태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국민들과 당원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패하는 것이고 도태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모두 국민들의 상식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따르는 과정에서 유난 케미가 이제 또 새로운 유난 케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나훈아와 조용필을 놓고 나훈아는 훌륭한데 조용필은 훌륭하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 나훈아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도 김정은 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정은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북한에 사는 국면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 광복절에 대해서도 이 광복절이 사실은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가 광복절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강해서 남의 나라에 침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용필은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에게 폴더 인사를 했다. 90도 각도로 인사를 했다.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에 가서 단독 공연을 한 것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게 광복절이 쪼개진 것, 이 논쟁이 이제 나훈아 조용필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네티즌들이 나훈아는 옳다, 조용필은 틀렸다 많은 이런 찬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 회장인 이종찬과 독립기념관장인 김형석 둘의 충돌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야당까지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야당에서 조국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의 상식이 이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종찬이 100% 잘못된 겁니다.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이 뉴라이트인지 뭔지 뉴라이트라고 해도 친일적인 것도 있고 친일 아닌 것도 있고 이래서 한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종찬이 독립기념관장 좀 알지도 못할 사람 김형석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게 꼭 이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임명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광복절 행사를 쪼개고 윤석열 정부를 친일 정부다 무슨 뭐 과거에 총독부였느냐 조국이 참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조국을 들어 평양으로 가라. 조국은 그러면 뭐 조선 총독부의 그 국회에서 자기 방이 뭐 화장실 앞에 있다고 생트집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그 국회 본관에서 이 자리를 정하는데 조국이 자기가 좀 화장실 앞에 국회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화장실 앞에 사무실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조국이 무슨 경우에도 맞지도 않는 이런 목리를 부리다가 무슨 뭐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폐악질입니다. 조국은 무슨 정치적인 뭐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폐악질입니다. 저런 조국은 빨리 잡아넣는 게 맞고요.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종찰이 잘못된 겁니다. 독립기념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비판하고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복절의 행사에 왜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까? 그건 이종찬이 100%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이종찬 광복회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야당은 왜 또 참여를 안 합니까? 참석을 안 합니까? 그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를 조국처럼 그냥 비난하겠다, 폐악질 부리겠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나훈아와 조용필입니다. 둘 다 뛰어난 가수입니다. 나훈아가 김정은 돼지, 김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북한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또 광복절 이건 쓸데없는 행사다. 우리가 힘을 길러서 절대로 나라를 뺏기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광복절도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훈아는 우파다. 뭐 조용필은 좌파다. 이게 좌파 우파입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나훈아 얘기는. 나훈아 메시지가 상식이지 않습니까? 좌우를 떠나서 말이죠. 우리 힘을 길러야 한다. 힘만으로 평화를 구축한다.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건 당연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김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 행사에 자기는 참석하지 않겠다. 나훈아는 상식적이고 나훈아는 훌륭한 것입니다. 뭐 좌니 우니를 떠나서 조용필은 훌륭하진 못합니다. 조용필도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수가 이 뭐 북한의 행사에 참석하게 됐고 또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깍듯이 인사를 누구에게나 한다면 조용필이 예의를 한 것이다, 다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구나 뭐 그렇게 깍듯이 인사를 한다면 뭐 조용필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조용필도 뭐 크게 상식적으로 어긋났다, 정치적인 성향이 없을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훈아가 훌륭하다라고 해서 조용필이 아주 나쁜 놈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훈아는 훌륭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고 조용필도 상식을 어긋난 건 아니다. 그냥 훌륭하지는 못하다. 뭐 그냥 일반적인 이런 연예인으로서의 처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국민적인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으로 하자 민주당이 그걸 받겠다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좋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위헌적인 요소 다 빼고 제보공작 의혹, 민주당에 의한 제보공작 의혹까지 모두 포함을 시키자. 위헌적인 요소 빼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요. 이 지금 민주당이 낸 최상병 특검법 여기에는 뭐 김건희 여사까지 집어넣고 판사까지 자기들이 지정을 하고 이 특검이 지정을 하고 또 특검에서 매일같이 언론 홍보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걸 허용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털어 막아버리면요. 진짜 최상병 특검법, 진상을 가리는 그리고 언론 플레이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고 그 다음 위헌적인 요소 다 없애고 민주당이 제보공작 다 집어넣고요. 이렇게 하면 민주당 못 받습니다. 이런 거 받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뭐 갈라치기 좀 하고 국민 전환을 위해서 이걸 받겠다라고 했는데 또 한동훈 대표는 당연합니다. 당 내에서 지금 찬반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위헌적인 요소 다 없애고 이런 제보 공작까지 모두 넣자 이렇게 논의해 가면 됩니다. 시간을 두고 논의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수위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 이걸 놓고 또 친윤 친한이 뭐 충돌할 것이다. 충돌할 게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의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갈라치기 하는 것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동훈이 그래 추진하자, 다 집어넣자, 진상을 한번 가려보자, 그리고 언론 플레이 못하도록 막자, 특검이 이러면 민주당 못 받습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특검 공격이 이게 지금 최상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한동훈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친윤 일부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말려들고 있다,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한동훈이 오히려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반대하면 반대되느냐? 최상병이 있고요. 그 다음 김건희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있습니다.
특검을 몰아쳐서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것 아닙니까? 이걸 막는데 그냥 특검하지 말자 따때리 맞고 이게 국민들 여론에 도움이 됩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은 한동훈이 주장하다시피 위헌적인 요소 다 없애버리고 이 지금 언론 플레이 못하게 하고 정말 진상을 규명하는 걸로 가면 민주당이 더 다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걸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고민하는 지점은 이게 아닙니다. 이후에 김건희 특검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계속 흠집내기를 할 겁니다. 전체 흐름을 놓고 한동훈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 일부에서 걱정하는 걸 한동훈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흐름을 안다면 뭐 이런 논쟁 이런 논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통화 기록까지 다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두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끝냈고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옳으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저 정치적 공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저 공세를 어떻게 차단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한동훈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유심히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제발 불필요한 논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검찰 수사 결과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마무리에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의혹 부분은 기소를 하고 또 가방을 받은 부분은 이건 법안에 기소를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혐의 처리를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특검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되면 특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논리가 바로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상병 특검 이거 수위와 시간 조절해 가면서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가 지금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위헌 요소 딱 없애고 진짜 진상조사하자 제보 공작 다 집어넣고 언론 플레이 못하도록 막자 이렇게 소위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으면요 민주당이 못 받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이거 받게 되면 민주당이 더 다칩니다. 이 특검을 가지고 쭉 끌고 가면 민주당이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소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입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사 탄핵도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야 된다. 한동훈의 전체 지금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국민 눈높이에 가장 맞는 길일까? 그겁니다. 당장은 좀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이 못 믿었고 한동훈이 좀 언짢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고민하는 이 전체의 흐름을 본다면 결국은 윤 대통령도 이게 맞다라고 하게 될 겁니다. 또 국민들의 지지, 국민들의 눈높이도 여기에 쏠리게 될 것이다. 또 말씀을 드리는데 김경수 그 복권요. 김경수 복권을 왜 시킵니까? 김경수 복권을 시켜야 이명박 정부 때 그것도 복권시켜 줄 수 있다. 사면복권. 이명박 정부 때 여론조작도 복권 안 시키면 될 일 아닙니까? 그게 국민 통합에 무슨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대부분이 김경수 복권 안 된다 아닙니까? 국민들도 김경수 복권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 지역 경선이 오늘로서 끝났죠. 내일은 이제 종합적으로 여론조사, 대의원조사 이런 것까지 마친 결과로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종합점수로 당선자를 가립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 지역 경선이니까 지역 순회 경선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71,797표 그래서 92.43% 다 예상되던 결과고 김두관 후보가 4,871표 그래서 6.27% 이래서 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89.90 이제 9대명이라는 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두관은 8.69 김지수는 1.42 이렇게 돼. 대표 경선이야 별다른 변수가 없습니다. 또 대명에서 확대명 또다시 대표는 이재명에서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에서 90%를 얻는 대표는 이재명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 후에 약간 90%가 하회했죠. 하회했는데 다시 90%에 지금 육박 89.9% 이러는 90%에 이제 육박했고 이제 거기에다가 내일 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권리당원 온라인 조사가 56%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 여론조사가 14% 반영되고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30% 반영돼서 이제 최종 집계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뭐 90%가 넘을 것이냐, 뭐 0.1%포인트만 더 확보하면 90%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다. 여하튼 뭐 거의 뭐 9대 0이라는 거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라는 일이 중간에 있었지만 그거는 뭐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죠. 그거는 아마 10월 이재명 후보, 그때는 이제 대표가 돼 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와 위증교사죄에 대한 1심 선고, 뭐 두 개 다 유죄가 나오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안으로 급부상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아마 현타, 현실 자각 타임,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이대로 이재명만 바라보고 2027년 대선을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현실 자각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수 복권은. 그러니까 뭐 별다른 변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변수가 있었죠. 첫 번째 변수가 바로 정봉주의 명파리 척결이라는 변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살인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렸죠. 의도적인 도발이다. 만약에 본인이 거기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아니 본인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했던 부분이 과하다는 거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그거 아마 철회하거나 번복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고 있어. 이 얘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거라는 사실을 스스로 본인이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6위였거든요. 6위. 0.02%포인트 뒤지는 6위, 5위가 이현주.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히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서울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뿐만 아니고 여론조사에서, 대의원조사에서도 확실히 뒤집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요구, 그 니즈, 여기에 부응을 해야 된다, 이 차원에서 이 발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김민석 후보가 뭐 예상대로 20.88 뭐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가 2위를 했습니다. 서울 지역 온라인 투표에서 17.40, 그 다음에 김병주 15.34, 한준호 14.25, 이현주 10.90 이렇게 됐고요. 5위 안에 정봉주가 없습니다. 정봉주가 6위를 했습니다. 정봉주 8.61, 그 다음에 민영배 7.48, 강선호 5.1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제 최고위원 누적으로 보면 1위가 김민석, 2위가 김병주, 김민석이 18.63, 김병주가 14.30, 정봉주가 14.17, 2, 3위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한준호가 13.78, 전현희가 12.75. 이래서 이제 5위까지 전현희가 5위가 됐습니다. 이현주가 대신 6위를 밀렸죠. 11.43. 그래서 전현희와 이현주 간의 차이가 꽤 큽니다. 1.32%포인트 차이. 0.02%포인트 차이로 이현주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그게 뒤집히면서 전현희 후보가 1.32%포인트로 이제 5위가 됐다. 그럼 이제 내일 여론조사, 대의원조사 이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뭐 민영배 9.90, 강선호 5.0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지역 온라인 투표 참여율은 36.83이고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당대표가 30.54, 최고위원이 30.91. 오히려 최고위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더 높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찍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좀 있다, 제법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현희의 깜짝 2위, 이게 바로 그 살인자 발언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지역 출신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이냐 하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흔히 지금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고요.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두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원래 고향이라면 그러면 프리미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드는 게 민영배가 하위권이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준호가 지역구는 경기 고향 을인데 원래 고향은 전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에서 졸지에 2위를 했다. 그래서 이거에 힘입어서 한준호가 5위권 안에 들었다. 이현주 용인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원래 고향은 부산이지만 경기도 용인정이기 때문에 용인정인 경기도에서 상당한 표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아니 전현희도 서울 성동갑입니다. 그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많은 표를 얻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서울 지역이 꽤 많습니다. 김민석 영등포 서울이죠. 전현희 물론 성동갑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강선호 갑입니다. 서울입니다. 정봉주도 서울입니다. 강북을. 물론 여기는 현역 의원이 아니죠. 공천이 취소됐으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김민석은 뭐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것이 뭐 이미 파다하게 뭐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왜 같은 서울인 전현희는 치고 올라갔는데 강선우는 못 치고 올라가네. 바로 그 살인자 발언 때문이다.
결국 전현희의 작전 성공, 전현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현희 후보가 아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정말 뜬금없는, 전현희라는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뭐 막말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그냥 갑자기 툭 튀었죠. 그거는 본인이 6위권으로 해서 확실하게 우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획된 도발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도발이 오늘 서울 경선 결과를 보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봉주가 오늘 서울 경선에서 6위로 떨어졌다는 게 충격이다. 뭐 이런 일부 평가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봉주는 원래부터 이걸로 인해서 표를 좀 잃을 수 있다 각오를 하고 저는 도발을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발이죠. 이거는 정봉주가 2위가 되나 3위가 되나 5위가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최고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각오하고 대신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꾸려질 이재명 2기 신임 지도부, 거기에서 정봉주라는 어떤 정치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봉주를 수석 최고위원회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을 했지만 정봉주는 명파리 척결이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이번 전당대회에 정봉주로 시작해서 정봉주로 끝나는 전당대회를 만드는 데 본인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 뭐 오늘 경선으로 누적 3위를 했습니다만은 5위, 6위가 될 가능성, 내일 여론조사 회의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봉주 캠프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도발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울에서 정봉주 후보가 6위를 한 것은 정봉주 캠프의 계산법으로 보면 전혀 계산착오가 아니다. 물론 내일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하튼 똑같은 서울의 지역구를 두는 이 후보들이 전현희만 갑자기 툭 튀어서 선전을 했다. 이거는 역시 전현희의 그 발언 때문이다.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거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역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이런 막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번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